안녕하세요. 스카이부동산 투자 대표 최천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서동기 윌셔 ABC 리얼티 그룹의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굳이 소개가 필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장님께서는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과 국제부동산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박사 선배이시기도 하고요. 이번 주제가 미국 부동산의 성공 투자를 위한 유튜브 활용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서 수익 창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이용한 자기 홍보가 가능하다는 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코비드-19을 겪고 나서 최근에는 많은 연예인들도 유튜브를 홍보용 내지는 제2의 수익 창출용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 세계 유명한 팝 가수들이 이 기간 동안에 자체 제작한 그 뮤직 영상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시청을 해봤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가수들도 딩고 뮤직이랄지 자체 영상을 많이 제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회장님도 평소 좋아하시는 가수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죠? 많이 보죠. 예. 그리고 아마 오늘은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마도 최초가 아닐까 하는데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어 하시는 한국 분들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정보를 검색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특히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이런 유튜브에 네. 대해서 많은 이들이 유튜브 시대도 곧 저물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서비스가 2005년에 시작되었고 그 1년 후인 2006년에 구글이 인수해서 현재는 모기업인 알파벳이 지금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서비스한 지 2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오히려 그 영향력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유튜브의 이러한 주요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유튜브를 대부분의 분들이 보고 있고, 유튜브를 안 하면 좀 이상한 그 형태고, 유튜브도 이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면 유튜브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러나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불과 이제 한 30년 전만 해도 그때는 TV 세대거든요. 이제 TV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먼 장래에는 전화기를 전부 손에 들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TV도 손에 들고 다닐 것이다. 아마 그런 말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 미친 소리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고 또 TV도 손에 들고 다니는 게 과연 있을 수가 있겠느냐 했는데 그런 사태가 벌써 20년 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급변한 상황에서 이제 전화기도 들고 다니는구나. TV도 들고 다닌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TV 세대라면 지금은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TV를 안 봐요. 대부분의 그 젊은 분들은 TV를 안 보고 또 집에 TV도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 홍수 시대잖아요. 원하는 것만 볼 수 있고 또 필요한 시간에 자기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앞으로 장기간 더 번영을 누릴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유튜브 알고리즘 이해와 그 활용라는 측면에서 한번 그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 특정 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확한 절차나 규칙들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 원리가 유튜브에 적용된 사례를 좀 보면 일단 사용자가 관심을 보이는 영상 정보 위주로 리스트가 뜨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보고 싶고 믿고 싶은 영상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 보셨을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다양한 이 과일들이 열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명확히 페이크죠. 속임수인데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영상 자체를 믿게 됩니다. 너무 계속 반복돼서 보니까요. 안 보면 이제 그만인데 주위에서 이런 행동들을 따라해보고 또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나도 따라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현상들을 이제 일종의 동조, 컨포머티 현상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역할, 즉 반복해서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이 알고리즘이 부추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은 주로 이제 언론이나 주식 투자나 그리고 정치평론,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이런 현상들을 좀 소개하는 용어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세 개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인지적 구두쇠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카그니티브 마이저라는 건데 이제 이미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나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familiarity bias라고 해서 익숙한 편향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 역시 이제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 TV에
맨날 익숙한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상호작용 효과라고 해서 익스포저 이펙트라고 해서 똑같은 현상인데요. 회장님, 이런 현상들은 이제 유튜브 이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TV 시대에도 많이 있었는데 확실히 유튜브랑 TV랑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유튜브에도 이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recommendation이거든요. 결국 유튜브에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영상이 뜨는 거예요. 이걸 좀 봐라 하고. 썸네일이 마음에 들면 보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게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해 주는 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제작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댓글이 엄청나게 달려서 본인도 놀라는 경우가 생기죠. 이게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면 또 본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페이크 이야기도 했는데 허위 정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허위 정보가 나왔을 때 자기가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 내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진실된 이야기, 또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 이런 걸 마음껏 이야기하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추방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저도 이제 조금 예시를 들어보자면 미국 부동산 투자 관련된 영상들이 요즘에 많이 뜨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이 있다 찍고 보니까. 있죠.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용한 정보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정확한 정보는 너무 검증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주는 그런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이 문제는 이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에 대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것을 부동산 쪽에 관련 지어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가이시니까 특히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랄지 좀 키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유튜브에서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라는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는 결국은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검증에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 유튜브를 소개하는 분이나 그러니까 유튜브 제작자나 또 유튜브에서 나와서 출연하는 출연자가 과연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이 안 된 분들이 말하는 거는 본인이 검증을 해야 돼요. 투자는 결국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검증에 검증을 거듭해서 저분이 과연 과거에 신뢰성 있는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또 이 유튜브가 과거에 제작할 때 잘못된 허위 정보를 흘린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일일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검증이 안 되는 분이 유튜브에서 나와서 설명을 할 때는 그 내용을 구글 검색, 구글 링크를 한다든가 해서 본인이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저분의 말을 믿을 거냐 아니면 투자를 해도 되느냐 하는 거를 본인이 전부 다 판단해야 돼요. 투자는 결국 본인 책임이거든요. 투자라는 거는 투자를 권유하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 안 좋은 점이 있다 이야기해 주지만 아무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단점을 더 많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장점은 충분히 이야기할 거예요, 유튜브가. 그랬을 경우에 단점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을 하고 찾아본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확하기는 한데 그 말씀을 듣고 아마도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더 망설이실 것 같아요. 본인이 충분히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그 인터넷이 발달했어요. 구글 링만 하면은 웬만한 거는 다 우리가 체크가 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한 사람의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체크가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신뢰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도 좀 말씀드리자면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하고 실제로 계약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도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워낙에 중요하죠. 법적 분쟁들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문구랄지 이런 상세 조건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순서는 한국과 미국 부동산을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은 영상에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 또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부동산 시장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이를테면 소유권 제도라는 게 있을 텐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의 부동산 소유권 제도를 이해하기는 뭐 어려우시고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 소유권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은 차이가 제법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시스템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교통망도 발달했고 인터넷도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 세계 각국의 대도시들의 부동산 값의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언제 어디든지 전 세계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수 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대도시들의 뭐 서울, 도쿄, 뉴욕, 뭐 LA, 또 프랑스 파리, 또 태국의 방콕 이렇게 보면 부동산 값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하고 한국의 부동산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소유권에 있어서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죠. 한국은 등기 제도가 있고 또 미국도 등기를 하지만 미국의 소유권은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타이틀을 한 다음에 타이틀 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을 꼭 들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면 보험이 어디까지 보호가 되느냐가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결국은 보험을 들면 소유권을 뺏기지 않고 소유권을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타이틀을 받았을 때는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단독 소유, 미국에서 severalty라고 그러죠. 단독 소유하는 거는 일반 보편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조인트 테넌시라고 있죠. 이 조인트 테넌시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거예요. 특정 부분을, 그러니까 균등하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여러 명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사망하시면 그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전부 다 균등하게 배분받는 거예요. 이런 특이한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테넌시 인 커먼이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조인트 테넌시는 균등 배분한다고 했잖아요. 공유자 간에. 근데 테넌시 인 커먼은 지분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지분을 자기 자식한테 상속도 할 수 있고 지분 비율이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상속할 수도 있고 또 사망 시에는 그 자손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두 가지고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게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부부간에 등기를 하는 건데 이런 소유권을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가지게 되면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자식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배우자한테 100%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그 새로운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가 없죠. 그 외에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아까 계약도 이야기했지만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과 미국과 부동산의 차이를 이야기하면 끝이 없겠지만 한국은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고 미국은 단독주택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요. 아무래도 아파트는 층간소음도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치기 때문에 아직도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러한 주거 형태는 앞으로 또 콘도를 선호하는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우스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뭐 방법 문제에서도 좀 취약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콘도로 선호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 한국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미국은 단독주택에 선호하는 이런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장님, 그 말씀 중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소유권의 형태 중에서 조인트 테넌시랑 테넌시 인 커먼이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조인트 테넌시의 경우에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그 소유권이 가게 네. 되는데, 죽은 사람의 빚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빚은? 당연히 포함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조인트 테넌시는 대출을 받을 때 나머지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책임이 공동으로 책임 돌아가는 거죠. 나머지 분들의 동의 안 받으면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조인트 테넌시예요. 그러니까 네, 한 사람이 빚을 졌다. 그럼 다른 분들이 다 동의한 거잖아요. 그럼 빚에 네. 대한 책임도 같이 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책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투자를 위한 유튜브 활용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은 있는데 실제로 가실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SNS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역시 유튜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타깃으로 마케팅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마 앞서서도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 회장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노하우 팁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준호 박사님도 이제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서 아무래도 미국에 투자하려면 너무 멀잖아요. 비행기로 10시간 이상 타고 가야 되고 굉장히 정보를 알기가 힘들어요.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아까처럼 페이크,
허위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한 하나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유익한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거든요. 성실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의 투자자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속아내야 된다는 거죠. 체크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먼 데에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하는 분들이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믿을 수 있는 훌륭한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충분히 얻은 다음에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회장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려면 미국 유튜버가 진행하는 그 영상들을 많이 볼 텐데 이분에 대한 검색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에 그 유튜버들끼리 어떤 그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서 비록 한국에 있는 유튜버지만 미국의 부동산 유튜버랑 연결돼 있다라면 한국의 유튜버를 통해서도 크로스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럼요. 한편으로는 직접 그 미국 유튜버 분들에게 어떤 DM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괴롭힐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럼요.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보면 그런 소통 속에서 뭔가 이제 확신과 어떤 검증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유튜브하고 미국 유튜브가 소통을 했을 때는 한국의 유튜브가 미국의 유튜브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소통해 나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질문도 할 수 있고 많은 훌륭한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좀 더 손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출연해주신 서동기 회장님께 또 문의를 하시면 아마 미국과 한국의 좀 글로벌한 그런 상황들을 아주 정확하게, 냉철하게 파악하셔서 좋은 정보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우리 실력 있는 최춘원 박사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너무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스카이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